신호를 증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약한 음력 신호, 우리가 이렇게 스피커에서 틀다 보면은 우리 음이 작은데 스피커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힘으로 이렇게 똑같이 우리 목소리 그대로 크게 나오죠. 우리가 저도 노래 부르니까 작은 이렇게 소리를 내도 이게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서 중폭, 전기 신호를 통해서 중폭해서 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폭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는 거냐는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동이 이 정도 높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좀 더 많이 주면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데 파동이 이제 모양은 똑같은데 크게 이렇게 진폭을 하는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높이, 이 파동의 높이가 여기서 중심점이 있다 그런 높이가 이렇게 출력이 커져서 목소리, 내 목소리 그대로 똑같이 가더라도 정보는 변하지 않은지 내 목소리니까 소리만 키우는 이것을 정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입력된 작은 음성 신호를 스피커에 크게 울리게 하는 앰프가 대표적인 정폭기다. 신호의 파형, 내 목소리는 그대로 놔두고 크기만 뻥튀기, 크기만 크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전기적인 출력을 신호를 변조한다는 것은 원래 내 목소리인데 다른 목소리로 냥냥냥냥 변조를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변조가 되겠죠. 변조를 피해가지고 다른 신호로 처리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신호를 원래 신호에서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다르게 해서 처리한 것이 변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 차이가 기술의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진폭을 바꾼다는 것은 진동의 크기나 세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평형 위치 중심에서 최고점, 최저점 이것을 크게 키워서 이렇게 파형의 목소리 파형의 모양을 그대로 놔둔 채 주파수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이건 놔둔 채 원래 신호를 이것을 크기만 키워서 크기만 되게 작은 놈을 크게 키워서 이건 모양은 파동의 모양과 형태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크게 뻥튀기 해서 크게 키워서 하는 게 진폭이다. 변조는 이거를 암호 처리하듯이 얘를 이 파형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른 신호로 해석해서 다른 파형을 바꾸는 게 이제 변조가 되겠습니다. 진폭을 크게 하면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진폭을 작게 하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폭을 높이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진폭을 낮추면 전기 에너지를 적게 주면 소리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진폭을 높이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주면 크게 이렇게 들리게 되죠. 가령 이 파일을 내가 뻥튀기 한다. 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원래 정보는 이 정도 크기지만 내가 가 크게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가 나눠도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 크기를 틀리게 한 진폭 이렇게 진폭의 키우기 중폭이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폭도 시키고 또는 감소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호를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처리하는 게 제 방식인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로 봐요. 카메라를 봐서 이쪽에 이제 서로 사전 정의된 약속으로 서로가 약속을 진법서로도 이진법도도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이쪽 좀 여기 무슨 색깔 정보를 다 이게 진법수로 하거나 숫자 정보로 바꿔요. 순간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상대방의 화면 스마트폰에 처리를 해줘요. 지금 우리는 CCTV를 모니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상 전화 스마트폰은 영상 통화를 하고 상대방의 화면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카메라 안에 이런 카메라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봐서 곧바로 뭐라 그럴까 좀 거기 내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TV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곧바로 영상 전화로 바꿔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무선 처리를 데스크탑 노트북 TV에서 유무선을 다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고요.
그럼 이 방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프로젝터 빔이다. 그럼 이 방식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프로젝터 빔으로 표시해주는 이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런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터 빔하고 서로 영상 통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하기라면. 그런 프로젝터 빔에서 그것을 곧바로 스크린에 표시해주는 장치를 만드시거나 이 방식으로 해서 문서를 찰칵 이렇게 찍었잖아요. 문서를 찍거나 그러면 인쇄를 곧바로 촤르르 해주는 인쇄가 만약에 동영상을 인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인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에서 내 스마트폰에 찍은 거를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보내서 걔가 안에 이제 카메라 서로 그 영상 통화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곧바로 신호를 저장하거나 그것을 틀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신호를 원래 이제 정보가 큰 파일이지만 아주 작은 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소시켜서 저장하거나 신호를 전송하거나 하면 그 파일이 빨리 보내지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이것을 카메라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이걸 딱 보고 그것을 스크린에 카메라 안에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딱 표시하거나 저장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숫자 정보 이거를 진법수로 표시해야 되고 이쪽에는 여기 무슨 색깔 이쪽엔 무슨 색깔 이거를 숫자로 바꾼다는 거죠. 진법수로 바꾸셔도 제 기술이에요.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정보를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눈 구조로 작게 이렇게 해서 정보를 축소시켜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글자 정보도 그렇고 오디오 정보도 숫자를 드르륵 나열해서 찰칵 찍어가지고 그래서 100분의 1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축소를 시켜서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 기능을 데스크탑에 내가 스마트폰에 전송을 하지 않잖아. 스마트폰 그럼 속도가 빨라져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럼 데스크탑 노트북이 영상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걸 정보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저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것이다. 하시면 카메라 안에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 정보를 이렇게 빛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스크린에 이렇게 딱 표시해주면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곧바로 이게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하거나 전송하거나 축소를 시켜서 하는 방식이면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방식대로 하면 신호 파일을 크기를 작게 키워서 문서가 이렇게 딱 있다 합시다. 그것도 다 색깔 정보죠. 네, 색깔 정보를 하고 검은 글씨로 쓰였다 할지라도 나는 빨간색 이쪽 부분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노란색으로 할 거야 라고 뭐 프린터 출력할 때 굉장히 좋겠죠. 그걸 지정을 해놓은 프린터가 그걸 출력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없던 장면도 넣을 거야. 없던 장면도 넣을까? 토끼가 뛰어드는 거 하나 넣고 싶어. 그러면 넣을 수. 원래 색깔 정보는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으로 넣고 싶어. 원래 색깔 옛날 구린 사진이지만 현대적인 이렇게 사진으로 고급스럽게 변경한 빨간색인데 고급스러운 빨간색. 입체방 어두운 색 이렇게 어두운 데 밝은 색을 표시를 해가지고 술의 상황을 명암을 통해서 입체를 표시하거나 또 색깔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색깔을 덧칠해를 해가지고 두께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입체를 표시하는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속도를 빨리 처리하면 옛날 사진을 그렇죠. 이거를 임의적인 가공, 근데 그대로의 색깔, 빨간색은 빨간색을 원래는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으로 또 다른 색으로 바꾸거나 이런 임의적인 변화를 통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TV에서 삼성이 그 옛날 사진을 고화질을 이렇게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제 기술을 사용하셨는데 그 제 기술이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있던 정보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는 것, 그다음에 원래 없던 약간 변화를 시켜갖고 표시를 좀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것. 빛의 정보가 10인데 사실 50으로 계산하거나 임의적인 계산. 이쪽은 원래는 어두운 이쪽은 원래는 밝은 부분인데 어둡게 칠하거나 내 멋대로 가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디지털 전파로 앞으로 설명을 표시할 때도 원래 사람 색깔, 원래 건물 색깔, 나무 색깔은 똑같아요. 그대로 표시하거나 또는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임의적인 가공을 통해서 지 멋대로 표시할 색깔 정보라든지 표시하는 것이거나
임의적인 가공 없던 장면도 넣거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은 저도 그림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틀리게 그립니다. 임의적인 가공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하주를 고하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모든 카메라는 이게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와 수압 입체 방식으로 보고요.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물건 이렇게 다 입체로 이게 뭔지 다 입체로 봐요. 그래서 계산도 해주고 여기서 뭐랄까 인식도 하고 얼굴 인식, 통치 인식을 입체로 하시면 지금은 입체 인식이 아니에요. 카메라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계산도 해주고 재고 처리도 해주고 각각 대응해요. 그래서 로봇에도 이제 사람이 로봇도 똑같이 각 사람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고 물건 사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 드론에도 이 카메라를 달아놓는데요. 일련 번호를 딱 이렇게 사람 움직이지 않는 것, 차량 이런 거 일련 번호를 따라서 목표 표적물을 제거하거나 군복이 본 사람만 제거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표적에 대해서도 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율주행 차량이다면 가로수 들이받을 수 없잖아요. 건물 들이받을 수 그렇게 들이받지 않는다는 명령을 넣어주거나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유모차 끈 각각 대응할 수가 있어요. 얘가 사람처럼 대응하기 위해서 입체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술은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와 수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국제 표준으로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시면 각각 할 수도 있어요. 우주주도, 하늘주도, 바닷속주도, 땅속주도, 땅속에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육지주도 있고 모든 카메라는 이 연동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공 CCTV 카메라도 그렇고 현재 그리고 이런 CCTV에다가 경보를 주는 기능, 전파로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경보를 부대 같은데 휴전선 부대다 그러면 딱 경보를 전파를 하나는 금속 탐지, 사람 탐지, 열화상 카메라다 그것도 전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주시면 밤에 잘 안 보이고요. CCTV 집에 설치해놨는데 그래서 그때 빛을 딱 봐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일반 카메라도 그렇고 이것도 110이나 220 배터리를 찍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캠코더로 이걸 대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합디다.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적외선 기능. 일반 카메라로 이걸 대체하는 CCTV를 대체하는 기술을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멀리 봐요. 캠코더는 엄청 길게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당겨서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러면 45,000원, 99,000원 그게 낫지.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망원경 모드, 안 모드. 그래서 사람이 망원경 볼 때 있고 눈은 그대로 있어도 망원경 대면은 멀리 볼 수 있어요. 얘도 망원경 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이 상태로 있다가 망원경을 필터가 딱 올라가서 망원경 모드로 바꾸거나 이런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동으로 주류를 내려서 싼 버전 이렇게 내려오거나 안에 필터가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어서 배열별로 보는 이런 기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 모드, 야 모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망원 카메라도 그러면 찍었잖아요. 망원경이나 망원경 그 말씀은 가로세로는 좌표하셔 방식으로 해서 현미경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분석해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 간에 이렇게 신호를 처리를 했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안에 현미경 모드를 갖고 있어서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었잖아요. 그래갖고 전송을 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마우스나 이쪽 부분을 문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을 했어요.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가 현재는 드래그 방식이잖아요. 그런 찰칵 찍어가지고 문서를 구성하거나 사진도 찰칵 찍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동영상 찰칵 찍어서 옮겨놓고 이런 파일 구성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게 그 모든 TV나 카메라 어떤 카메라 안에 현미경이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운 카메라로 본 거를 현미경이 봐가지고 그것을 디스플레이 장치 표시하거나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이런 부분들 스마트폰 안에도 거기에 현미경이 달려 있어서 확대를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축소도 하고 확대도 하고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인간은 볼 수 없지만 나노 구조로도 정보를 작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현미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빛의 경우에도 진폭을 높이면, 그러니까 좀 정기적인 신호를 좀 더 많이 주면, 자, 약한 전기로, 약한 강중약으로, 이런 기기도 강중약으로 전기를 주는 기술을 따라서 약하게 또는 강하게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빛의 전기의 정보를 따라서 전기를 약하게 강중량으로 15W, 30W, 15W, 30W, 100W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밝기를 틀리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전기를 굵은 선으로 쓸 것인가, 전기 구리선을 중간 정도, 얇은 선 이런 방법들을 쓰기. 하나의 선 세 개다 그러면 하나의 선 연결할 것인가, 전기는 다 들어온다고 합시다. 두 개 연결하기, 세 개 연결할 것인가,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그 정기적인 것을 많이 줌에 따라서 밝기를 크게 만들 수 있거나 적게 만들 수 있는데요. 원래 정보를 이제 레이저 빛이, 레이저 광빛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원래 빛을 작게 해서 신호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자, 78번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14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78번을 타타타타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그럼 전기신호도 78번을 타타타 누르면 똑같이 전기신호하고 광신호, 광변환의 신호가 소리가 똑같은 둘이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엄청 빨라지겠죠. 그럼 이것은 길게 할 때는 70이고 짧게 할 때는 8이다라고 정의되어 놓고, 그럼 전기도 길게 신호를 줬다가 짧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이 신호를 이렇게 사전 약속을 일치를 시켰다 그러면 신호 처리가 둘 간의 광신호와 이렇게 전기 신호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식으로 바꿀 때도 0.5초 만에 파형이 100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으로도 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숫자로 바꾸자라는 거죠. 여기서 현재 있는 주파수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를 바꿀 때 똑같은 사전 정해된 약속을 해줘서 그를 언어를 일치시켜 주자는 거죠. 숫자 방식으로. 그러면 아날로그 디지털 언어 이거를 바꿀 때 신호 처리가 엄청 빨라진다. 그럼 광신서를 이렇게 딱딱 78 누르거나 길게 줬다 짧게 주거나, 저는 어쩔 때는 전력을 많이 줘서 강한 빛을 주거나 약해 주거나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정기적인 신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일치시켜요. 둘의 신호를 사전 정의된 약속을 일치시켜서 신호를 해석하고 광 센서를 달아갖고 무선 전송에도 유선 전송에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걸 일치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레이저 광통신을 갖다 했는데 보냈는데 그것을 레이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곧바로 광 센서가 읽고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현재보다 엄청나게 신호가 빨라집니다. 유선 안에서도 무선 어떤 레이저로 광통신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등산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서로 사전 정의된 약속으로 프로그램을 모르스 신호처럼 했다가 이거를 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렇게 이석에서 무슨 신호인지 문자로 가르쳐 주거나 음성으로 가르쳐 주거나 영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현재 있는 카메라가 얘가 달려 있어요. 나를 찍어 갖고 스마트폰처럼 영상 전화하듯이 찍어서 곧바로 광신호로 타타타타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내줘요. 유선이는 광소음이 되겠고 무선은 광신호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광신호 타타 광통신이 되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이 광센서가 얘를 인식을 해가지고 곧바로 전기신호로 바꿔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어. 화면에 광센서 그대로 신호를 인식을 해갖고 화면에 영상으로 틀어주면 광 센서로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광신호가 전기신호로 바꿀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광신호가 전기신호로 바뀌어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면 속도도 빠르고, 광신호가 굳이 정기적인 약속으로 바꾸지 않고도 곧바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서 틀어줄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다 저장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하면 큰 파일이잖아요. 광신호가 뭐가 됐든 큰 파일을 만들어 이거를 이렇게 나눠 크게 작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적은 전송으로 정보 파일이 적어지는 거니까 저장 전송이 빠르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광신호가 이제 뭐라고 왔든 간에 사전 정리된 숫자 방식으로 이제 광신호를 바꾼 여기 이제 여기 진법수로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이 색깔은 무슨 진법수로는 뭐야 광신호로는 숫자 방식으로 무슨 숫자야 그걸 얘가 카메라가 딱 보고 광으로 보내준다면 광 유선 전송 또는 무선 전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광신호가 읽고 광 센서가 읽고 곧바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틀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카메라다 카메라라는 거죠. 카메라로 봐가지고